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 썰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친구가 중학생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의 외갓집에 가려면 큰 도로변에 슈퍼와 주유소가 붙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전부 숲이랑 논밭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로 난 오솔길로 한 500m 정도 걸어 들어갔어야 했다고 합니다. 농촌 시골 마을 중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한 그곳에는 외갓집만 떨렁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가려면 슈퍼와 주유소를 지나왔던 그 500m의 길을 되돌아가야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외갓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에는 논과 밭, 그리고 대나무숲, 가로등밖에 없었고 이 가로등마저도 제대로 들어오는 건 몇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친구는 오랜만에 방문하는 외갓집이라 기분이 들떠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외할머니께서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친척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부모님과 다른 친척분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밤바다를 보러 간다고 하셨고 제 친구와 친척 동생은 밤바다에 그렇게 흥미가 끌리지 않아서 그냥 집에 남아있기로 했대요. 그렇게 다들 밤바다를 보러 나가시고 제 친구와 친척 동생만 방에 남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친척집에서 자고 온다고 문단속 잘하고 일찍 자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한 뒤에 전화를 끊고 마저 한참 수다를 떨다 보니까 슬슬 지겨워졌대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컴퓨터가 있으니 만무했고 심심했던 탓에 친척 동생과 함께 그냥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자꾸만 과자가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그래, 그럼 같이 과자 사러 나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친척 동생은 밖에 나가기 무섭다고 나갈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친구가 아이 그럼 먹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멍하니 TV만 보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과자를 운을 띄워놓고 나니까 친구도 과자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엔 과자를 사러 나갔다고 합니다. 밖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리고 있어서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뛰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서면서 그 오솔길 쪽을 딱 바라봤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게 소름 돋는 기분도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들이 막 교차를 했대요. 그렇게 우산도 안 쓰고 오솔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등은 역시나 군데군데 다 고장이 나 있어서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차저차 슈퍼에 도착을 해서 과자를 사서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더 대차게 내리더랍니다. 아, 우산 가져올걸.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집으로 막 뜀박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더래요. 그제서야 슬슬 무서워진 친구는 점점 더 빨리 외갓집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 오솔길의 중간쯤 가니까 가로등이 연달아 다 고장나 있고 길이 뭉개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 뭉개진 길 위로 뭔가를 던지더래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분명히 뭔가 날라왔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뭐가 날아오는 거지? 하고 보니까 가로등 위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더래요. 돌멩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속 뭔가 뚝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로등 위를 쳐다봤는데 가로등 위에는 어떤 여자가 원숭이처럼 거꾸로 매달려 가로등을 붙잡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란 친구는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번개가 번쩍 하고 쳤대요. 그렇게 번개의 밝은 불빛 때문에 그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번갯빛이 반짝반짝거릴 때마다 그 여자의 표정이 바뀌더랍니다. 반짝 하니까 울상이었다가 또 한 번 반짝하니까 무표정, 또 그 다음에 웃는 표정, 이렇게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전혀 비명 같은 건 나올 생각도 안 했고 소름이 끼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개가 잠잠해지면서 가로등 위에 그 여자가 안 보이더랍니다. 뭐 계속 있었을 텐데 어두워서 안 보인 거죠. 그 순간이 돼서야 정신이 확 돌아왔고, 순간 너무 무서워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내달리는데, 달려가는 친구 뒤에서 이런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생각하고 정신이 나간 듯 달려서 겨우 외갓집 앞에 다다랐을 때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렀답니다. 온 몸으로 현관문을 막 부딪히면서요. 문을 열고 나온 친척 동생은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어디 귀신이라도 봤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친척 동생 겁 많은 거 알고 무서워할까봐 그 여자 봤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오다가 헛것을 본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대고 반쯤 어리 나간 채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전화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관두고, 자기도 그냥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하니까 헛것을 본 거겠지 하고 친척 동생과 함께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누운 상태로 한참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친척 동생은 이미 잠이 들었고 그 친구는 아까 봤던 게 좀 찜찜하기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었대요. 게다가 그 방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대나무 숲인데, 대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괜히 기분 나쁘고 왠지 무섭기도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창문 쪽을 힐끔 봤대요. 그런데 누가 창가에 서서 방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얘는 왠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창밖에서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랑 이상한 노랫소리가 합쳐져 들렸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노래를 부르는진 모르겠는데 그 노랫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밖에서 한참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창문을 똑똑거렸대요.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똑똑, 똑똑, 똑똑 이러더니 아주 소름 끼치게 낮은, 여자도 남자도 아닌 그런 목소리로 문 열어. 라고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똑같이 낮은 음성으로 문 열어, 문 열어 반복을 하다가 나중엔 갑자기 찢어질 듯 높은 목소리로 문 열어! 막 이렇게 부르짖더래요. 게다가 나중에는 오솔길에서 자기가 도망칠 때 뒤에서 났던 그 웃음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 걔는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그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벌벌 떨다가 뭐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야 전화벨 소리에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전화벨 소리도 어찌나 무섭게 느껴지던지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올 때까지 이불만 둘러 싸매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오셔서 너네 어제 뭐 했길래 아직까지 전화도 못 받고 잠만 자고 있어? 이렇게 꾸중을 하시길래 그냥 악몽을 꿔서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대답하고 기진맥진하게 서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친척 동생이 어젯밤에 무슨 소리 들은 거 없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친척 동생도 자다 깨서 뭔가 소리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 친구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깨우질 못했대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해보니까 창문 똑똑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 웃음소리, 둘이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 동생은 그날 아침만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친구는 원래 하루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부모님한테 빨리 가자고 엄청 쫄라서 결국 친구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졸렸죠?